안녕하세요. 임상심리 전문가들, 죽지도 않고 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900명대가 넘는 구독자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1000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MBTI 등 몇 가지 핫한 주제를 다루고 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종교 집단과 연관돼서 상담이 악용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사 심리학자 혹은 어떤 심리치료자를 사칭하면서 사실 심리치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의 좀 행태를 살펴보고,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이제 무장하고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얘기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은 끝까지. 시청 끝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눈에 좀 잘 띄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직하기 전에 그 학교에서 있을 때 그 학교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거기 앞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그림 검사를 했고, 그래서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또다시 심리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또 못 참고 거기 끼어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또? 누구시냐? 네. 그랬더니 본인이 무슨 심리학과에 무슨 재학 중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심리학과에 있는데요, 이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그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검자인 친구 표정이 딱 그때서 아차 이거구나, 내가 지금 잘못 걸려들었구나, 이 표정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시냐, 왜 이런 걸 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시냐 그랬더니 그 신입생 분인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정신 차리고 저 근데 갑자기 갈 때가 생각이 나서, 그리고 저를 남겨두고 이제 가셨죠. 얼른 가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커피숍에서 뭔가 이상한 심리 검사를 해서 해석을 해준다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좀 더 좋은 데로 가면 거기 다른 사람들하고 또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좀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굉장히 좀 이런 방음이 잘 되어 있는 이런 공간에서, 굉장히 비밀 보장이 잘 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좀 가짜 심리학자들은 아무 데서나 상담을 하는, 길에서도 하고, 뭐 제가 예전에 그 학회 일할 때 제보 받았던 거는 뭐 맥도날드 같은 데서 검사를 해준다고 뭐 이런 제보를 받은 적도 있고요. 뭐 또 어떤 곳 들어보셨어요? 좀 돈이 많으면 토지를 가시죠. 토지가 돈 토지. 많네. 맞아요. 뭐 어떤 뭐 맥도날드 아니면 뭐 카페, 스타벅스 이런 데서 상담이나 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면 거의 100% 가짜 심리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 검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심리학이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예, 심리학은 그림을 아직 일부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길에서 검사를 해주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길에서 상담을 받다가 혹은 뭐 어디 맥도날드 상담을 받다가 그것에서 문제가 되면 도대체 어디 가서 항의를 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길에서 그렇죠. 만나는 게.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의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그 관악에 또 거기도 스타벅스 앞이었는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서 누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상담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얼핏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들어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또 나와갖고, 야 뭐해 빨리 들어와 이랬더니 그분이 또 그때 아차 싶어갖고 언니 이러면서 저를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 학생이라는 거예요. 관악의 그 모 대학교. 그러니까 이게 학력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날 운이 이렇게 나쁘고 좀 잘못 맞물리면 길에서도 그렇게 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학부 학생은 검사를 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렇죠. 석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뭐 어디 학교 재학생이라고 해서 학부 학생들한테 이제 검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상담 실습도 마찬가지예요. 길에서 호객해가지고 학부생이 실습하거나 대학원생이 실습하는 일도 없습니다. 맞아요. 임상심리학회의 수련은 기관 수련이 원칙이에요. 본인이 상담기관 혹은 병원에 속해서 그곳에 방문하는 환자분이나 내담자분을 맞아서
그분들에게 전문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그렇게 수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다 막 포스트잇 붙여놓고 막 전화번호 남겨놓고 혹은 길에서 호객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흔치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근데 이런 것을 포교의 수단으로 삼는 종교 집단 네, 얘기죠.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심리 상담을 해준다 그러고 이제 우선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 취약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갖고 이제 어쨌든 못 떠나게 하는 뭐 이런 양상들을 많이 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특히 서울대학교 안에 강의실을 잡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막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가신대요. 그러면 이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성경 공부가 되게 좋은 거구나. 네. 서울대에서도 이런 걸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되게 혹하고요. 다른 케이스는 서울의대 내 서울대 병원 안에 커피숍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뭔가 공신력 있는. 그리고 가운을 입고 나타난대요. 그분들이. 가운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분이, 그쵸. 가운이야 뭐. 근데 이제 본인이 서울의대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뭐 명함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거 받자마자 서울의대 교수님한테 바로 연락했더니 내가 아는 서울의대 정신과 출신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사실은 가짜 명함을 판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정신과 의사가 왜 커피숍에서.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무료로 상담을 해줄 테니까 비밀로 좀 해달라. 아니, 무료로 하면 뭐 먹고 살아요? 저희가 상담을 배울 때 꼭 그분이 그 내담자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돈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밥 한 끼 정도 값은 꼭 받고 상담을 하라고. 1,000원이라도 받아야죠. 1,000원이든 삼각김밥 하나 값이라도 꼭 받고 상담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내 전문성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서로 표현하는 거죠. 네. 근데 무료 상담이라니. 무료 상담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게 있긴 있어요. 서울심리지원센터라던가 이런 데 가시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세금이 이미 지불된 거예요. 근데 개인이 사사로운 분이 도대체 무료로 상담을 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뭔가를 노리시는 게 반드시 있는 거죠. 이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어느 공간이 확보가 됐냐, 간판을 달고 뭐 공간이 있는지, 사무실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2차적으로는 전문가 자격증을 꼭 확인을 하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임상심리 전문가라면 자기가 아까 저희가 밝힌 것처럼 뭐 임상심리 전문가 835호입니다 이러면서 자격증을 쉽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자격증을 검색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굉장히 투명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가짜 심리학자라면 본인의 자격과 자격증, 학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밀리하고 마치 그리고 물어본 내가 이상한 것처럼 이제 뭐 탓을 하고 그런 걸 왜 물어보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네가 아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자격증을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자격증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뭐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전문가라는 명칭이 완벽한 고유명사가 아니거든요. 요리 전문가 이런 거 계시잖아요. 그렇죠. 백 선생님 요리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이름 딱 가지고 해당한 학회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꼭 하셔야 돼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네. 이것도 안 하고 좋은 상담 받겠다. 네.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꼭 돈 쓰셔야 되고요. 맞아요. 네. 시간 쓰셔야 되고요. 시간과 돈 꼭 쓰셔야 돼요. 자격증 알려달라고 했는데 언짢으면서 화를 낸다. 그건 무슨 사인이에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물어본 사람이 문제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뭐 그분의 영업을 방해한 거죠. 네. 어쨌든 그분이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죠. 음. 본인의 자격, 저희는 물어보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이것 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격증, 유사 자격증이 지금 심리 상담이라고 치면 민간 자격증이 거의 6,000개가 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의 가짜 심리학자들은 자격증이 아주 많이 따요. 정말 맞아요. 20개씩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저는 자격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 임상심리 전문가밖에 없고 이 두 분은 이제 2개. 보건복지부 거까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면 다른 자격증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자격증
자격증이 한 20개인데 이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일 가능성도 되게 많은 거죠. 네. 뭐 이건 그런 셈이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자기 자격증 한 10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 의사 전문의 그렇죠. 자격증. 면허 충분한 거죠. 맞아요.